안녕하십니까, 주식공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 눌림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공부해 봤던 내용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나면 조정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면 이런 특정적인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 다시 이렇게 재상승한다 라고 배워봤는데요. 이때 지지받는 이 구간은, 눌림 받는 이 구간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외울 수는 없고, 이제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면 조정이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눌림이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는 예측만 해볼 뿐, 뭐 저도 100% 정답을 알고 있거나,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나고 보면 정답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순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대로 주가가 흘러가면 매매를 진행해 보고, 생각한 대로 주가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나중에 다시 이렇게 이탈하고 다시 오르더라도 다시 그 손절을 하고 빠른 대응을 하고 다시 올라타면 그때 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못 보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눌림이란 이제 주가가 상승하다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짧을수록 주가가 강하다가도 할 수도 있고, 매집이 잘 돼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력 입장에선 굳이 이제 시간을 끌면서 쉬어갈 필요가 없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많이 주가가 오르면 또 큰 조정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오를 때 뭐 쫓아가지 마시고, 또 이제 뭐 시장에 주목되어 단타 개미들이 달라붙은 개미들 뭐 이런 그런 종목들은 또 심하게 그 롤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눌림을 기다렸다가 그런 자리에서 그 매매를 하시는 게 수익 내기도 수월하고, 뭐 대응하기도, 그러니까 손실을 좀 크게 맞지 않는 그런 매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신다면 지금 뭐 추격 매수하면서 내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차트를 제가 이제 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눌림이 이제 그 지난 시간에는 그 눌림 형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상승하면서 눌림이 왜 나오는지나, 그리고 이제 어떤 게 눌림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 이거는 뭐 지난 차트니까 설명하기에 참 쉽죠.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이 주가가 어떤 특정적인 구간, 이렇게 중심점이라든지 또는 이 시작했던 요 지점, 시가 지점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이 추세를 만들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고 이랬을 때, 이러한 구간이 눌림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거는 배웠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첫 번째 이런 상승 구간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서 이런 데서 차익 실현도 많이 나오겠죠. 이때 여기서 이제 매집 많은 물량들이, 앞전에도 있겠죠. 여기 많은 매집한 물량들을, 자, 이런 것들을 뭐 일부 차익 실현시키고 어떻게 보면 손바뀜도 시킬 수 있겠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박스를 돌파하면서 강하게 이제 돌파를 해줬는데요. 이때 이제 거래량을 같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눌림 모양의 패턴이나 이런 형태를 설명을 줄여드렸다면, 오늘은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상승할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올라오고, 조정이 나올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재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오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줄어드는 모습. 그러니까 그 질문해 주셨을 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면 조정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깰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그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이것을 거래량을 같이 본다고 해서 무조건 100% 맞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주가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야 이제 요 자리가 눌림이 되겠잖아요. 이때 거래량이 여기선 처음에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이 눌림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면, 여기서 거래량이, 요거 거래량이에요. 요 같은 경우는 캔들이고, 요건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이제 좋은 흐름이고요. 이때 쭉 빠졌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에서 이렇게 쭉 던졌어요. 쭉 올라가다가 힘이 빠지면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다시 누군가 아래에서 이렇게 쳐주는 모습, 이렇게 힘이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런 자리가 눌림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추세를 깨지 않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 줘야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올랐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요런 자리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급하게 이렇게 쭉 올랐는데요. 자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평선이 여기 많이 모여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럴 때는 따라간다기보다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림이라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자, 이랬을 때는 바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피하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눌림이라기보다는 약간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를 쭉 올리고 나서 고점에서 세력들이 여기서 물량을 털고, 자, 요때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주가가 뭐 분봉에서, 그러니까 일봉에서 다 이제 조정을 이렇게 막 줬겠죠. 어떻게 보면 올라가면서 뭐 손바뀜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때는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피하시고, 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파동 같은 경우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중심점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다시 이제 이런 매매를 해볼 수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눌림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술적 반등, 떨어지는 거 오르고 떨어지는 거 오르고 떨어지는 거 오르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눌림이 아니에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줄었을 때 이런 거는 이제 눌림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요거 역시도 앞에 이제 매물이 이렇게 이제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 길게 갖고 간다기보다는, 이렇게 길게 갖고 간다기보다는 앞전에 이제 매물에서 이렇게 저항을 맞을 수 있다는 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가면 갈수록 이렇게 거래량이 쭉 뜰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눌림이 맞겠죠. 상승하고 눌림, 상승하고 거래량이 줄었고, 올라갈 때는 이제 매물수 한번 하고 다시 이렇게 올랐는데요. 이런 자리에서는 어쨌든 눌림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이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자리에 사냐면,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사지 말고 요 특정적인 구간, 이런 시가나 이런 데서 지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앞전에 그 3원봉 매매에서도 배웠던 내용이네요. 자, 이러고 나서 지지를 받으면, 반드시 지지를 받으면 이 자리를 대응선으로 놓고서 상승을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로 들어가는 거겠죠. 무조건 주가가 내려온다고 해서 눌림은 아니고, 자 상승하고 나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양봉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고, 요거 이제 분봉에서 이런 것들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주가가 오르고 뭐 내린다고 이게 눌림이라고 이제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올랐잖아요. 내렸어요. 근데 깼잖아요. 이건 눌림이 아니죠. 또 이제 역배열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좀 확률 좀 떨어지는 매매이기도 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계속 죽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항상 추세를 전환시킬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하면서 이게 눌림이 주는 모습, 이렇게 상승하고 눌림을 주는 모습. 그때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추세를 높여주고 고점도 높여주고 이런 추세를 찾아서 우리가 이제 눌림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그 다른 종목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거래량이 나와서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눌림이 주고, 요 종목도 여기까지, 아까 종목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요건 이제 중간까지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도 지켜봤다가 우리가 요런 자리에서도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종가가 잘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더 내려왔는데요. 그러니까 요렇게 종가가 만들어지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상승하고 조정 주고 요런 자리, 요런 것들이 눌림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을 동반하고, 거래량을 동반했다가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서 다시 어느 특정적인 구간에서 눌림을 받고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그냥 눌림이라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 자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요 자리가 눌림인지 아닌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켜보다가 이제 분봉이라든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겠죠. 이런 자리가 지켜준다면, 요런데 양봉이 나왔을 때 요런 데서 지켜보고 있다가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랑 똑같은 모습이 나왔었는데, 여기 똑같은 모습이 나왔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매물 소화하면서 부딪혀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도 여러분들이 페이크에 속지 마시고, 매물 소화, 앞전에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 보셨다가 한 번 더 내려오면 보지 마시고 다시 이 자리에 올렸을 때 이런 데서 매매를 해본다면, 뭐 단기적으로 뭐 5%든 10%든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물론 뭐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잘 올랐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매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짧게 대응을 하는 거겠죠. 짧게. 그리고 나서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상승을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줬는데요. 약간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삼각수렴도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요 같은 경우도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형태가 보여졌고, 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박스를 돌파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살짝 조정 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주고 다시 이렇게 크게 한번 슈팅해 줬는데요. 요 종목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역별이기 때문에 큰 힘은 발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이 다시 이렇게 요까지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보면 단지 그냥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이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항상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짧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주가가 오르기 전에 이렇게 조정의 형태는 다양하죠. 이렇게 급하게 올랐으면 추격하지 마시고 다시 내려왔을 때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눌림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고, 이런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박스를 만들든지 이렇게 채널을 만들든지 이렇게 추세 흐름을 만들어 준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들은 공략을 안 하시는 게 좋고, 이랬을 때 고점에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요 구간은 다 세력들이 매물을 정리하는 구간인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가급적이면 매매를 피하시고, 매매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짧게만 이렇게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여기 같은 경우는 지나고 보니까 여기는 매직 구간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짧게 이런 데서 이렇게 크게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우리는 항상 이런 데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데서 그려보고서 이평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구간, 이런 데서만 찾아서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큰 손실도 없고, 우리가 이제 물린다고 해도 큰 손실이 없기 때문에 또 기다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자리에서만 매매를 해 보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빨리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쫓아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만약에 물렸을 때는 약도 없어요. 이런 데서는 웬만하면 가급적 매매를 피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이렇게 이평선이 붙어 있는 모습, 요런 자리, 낮은 자리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크게 파동도 치고 이렇게 충분히 수익 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셨다가 이런 데서 물리더라도 추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물리면은 약도 없어요. 그냥 쭉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저점에서 시세를 이렇게 많이 크게 올린 종목들은 쳐다도 보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눌림 매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온다, 이게 무조건 눌림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추세가 바뀌는 자리인가, 거래량이 그만한 힘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앞전에 이렇게 매물이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고, 이걸 뛰어넘기에는 좀 힘들다 생각을 하시고 그냥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조금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큰 시세를 준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큰 시세를 주기 위해 이렇게 매집을 하는 종목들을 찾아가서 이제 공략을 하고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하는 분들 역시 이렇게 분봉에서 이렇게 고점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래에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놀다가 아래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를 하셔야지, 위에서 우리가 앞전에 배운 고점 신호라든지 뭐 도지 형태, 그러니까 여러 뭐 형태 모양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매매를 해서 단타를 하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래에서 어느 정도 분봉이라도 이렇게 매집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찾아갖고 상승 뒤에 눌림을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반드시 거래량 동반한 상승, 특정적인 구간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특정적인 구간을 지지를 받는지를 같이 살펴보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셨다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노하우나 이런 경험들을 뭐 복합적으로 활용하셔서 확률을 높이는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